네, 쉽고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경제직설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최요한 경제평론가 그리고 방금 인사드렸던 이준희 앵커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가워요. 주먹도 치더라고요. 네, 주먹도 칩니다. 저 모니터링 하다 깜짝 놀랐어요. 이거 뭐 하는 짓인가? 할 수 있는 건 다 합니다. 다 합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오늘의 대주제부터 한번 공개를 하고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확인해 보시죠. 오늘의 주제입니다. SNS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SNS의 성공 함정. 적응 잘하고 있네요. 예, SNS의 성공 함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공했는데 함정이야. 네. 바로 주제에 넘어가는 거예요. 네, 성공했는데 함정이야. 그게. 뭔가 역설적이죠. 역설적이기도 SNS는 하고. 계속적으로 발전해야 된다는 거지. 네. 한 번 성공해서 야 만세 이건 아니라는 거지. 성공했다. 거기에 빠지면 함정이라는 거죠. 네. 그런 의미가 있다. 네. 제목에서 오늘 제가 우리 졌습니다. 차평님께서 의욕이 아주 넘치는 것 같습니다. 가까이서 이거 막 소리를 네, 지르시니까. 할 말도 이걸 많으시고. 어떻게 해야 되나. 저는 이거 시작하기 전에 이 네. 자리가 세상 부자연스러워가지고 하긴. 그리고 이준희 앵커가 옆에 있는 것도 부자연스러워가지고 한마디를 하려고 그랬는데 네. 벌써부터 이제 치고 들어오셨어요. 네, 그럼요. 예. SNS에 대해서 그럼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사실 이 전부터 한번 거슬러 올라가 봤으면 좋겠어요. 물론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이따 얘기하실 싸이월드도 있긴 합니다만 네, 네. 사실 그걸 지나서 페이스북과 트위터 얘기부터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트위터부터 한번 해볼까요? 사실 옛날에 예. 엄청났습니다. 엄청났죠? 리트윗 한 번만 하면 특히 어떤 정치나 시사 부분에서 예. 누구 유명인이 리트윗 한 번만 하면 그냥 이게 급속도로 퍼지다 보니까 여론 맞아요. 형성하기도 참 좋았었거든요. 2010년도에 네. 대한민국에서 트위터가 3,400% 성장했습니다. 오. 상상이 됩니까? 3,400%. 3,400%. 그때는 근데 좀 적어서 이만한 워낙 수치가 나온 것도 폭발적으로 아닐까요? 성장할 수 있었고. 네. 꽉 늘어난 거지. 예. 그리고 그때 그래서 네이버에서 미투데이도 나왔었잖아요. 네, 맞아요. 트위터를 똑같이 따라한 따라해서. 서비스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없어졌어요. 망했죠. 미투데이는 없어졌죠. 예, 네. 망했었는데 네. 트위터 같은 경우에 이제 전체 가입자가 한 10억 명 정도 된다고 해요. 지금까지 오. 10억 명 정도 되고 국내에서는 한 150만 명 추산이 되고 있는데요. 먼저 SNS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점유율 그림을 준비했거든요. 이거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면 네. 국내에서 1위가 어딜 것 같으세요? 국내? 네, 네이버. 국내에서 점유율 1위. 네이버. SNS로. SNS. 페이스북. 페이스북. 그렇죠. 내 어디, 생각에도 어딜 것 페이스북일 같아요? 것 같아요. 페이스북. 페이스북일 것 같죠? 네. 근데 국내에서 1위는 따로 있습니다. 누구야? 지금 누구야? 확인해 보시죠. 뭐야?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 스토리. 여기가 압도적으로 1위예요. 그러네. 2위가 이제 네이버 말씀하신 그 밴드인데요. 1위는 모든 애기 엄마들이 다 가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카카오 메신저를 사용하다 보니까 맞다. 같이 연동이 돼서 되는 거고요. 하긴 거의 2위가 필수로 밴드. 가입하시는 거 같아요. 나도 카카오 스토리 가입돼 있네. 그쵸, 그러니까. 근데 안 써. 대부분 다 돼 있어요. 맞아요. 푸사라고 하잖아요. 푸사. 프로필 사진 등록이 돼 있는 분들은 아마 대부분 카카오 스토리는 이제 가입이 돼 있을 거고요. 맞아요. 밴드는 뭐 따로 해야 되긴 합니다만 네이버가 워낙 강하니까 뭐 그렇게 따라왔지. 된 거고.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셨던 페이스북이 얼굴책.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 1,100만 정도 가입이 됐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트위터 있고 인스타그램 있고 빙글 맞아요. 있는데요. 트위터부터 잠깐 얘기를 해드리면 네. 너무 이제 잘 아시니까 저는 간단하게 할까요? 트위터는 되게 가볍잖아요. 140자 이내로 그렇죠. 써야 되는 옛날 거고. 문자 쓰듯이 그 글자 수 제한이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뭐 리트윗하면 팍 퍼져 나가고 하다 보니까 여론 형성하기엔 참 좋았었는데 이게 반대로 이게 너무 빨리 묻히니까 휘발성이 강해가지고 처음에는 굉장히 뭐 마케팅 효과도 좋다라고 얘기 나오다가 네. 이제 이 마케팅을 하기에는 좀 부적절하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도 한 시대를 풍미했던 저도 했었고 네. 여러분들도 왠지 최평님께서도 많이 하셨을 것 한 번 같은데. 하다가 네. 너무 가벼워서 그 방금 이야기했던 대로 너무 가벼워서. 예, 글이 140자로 제한돼 있으니까 네. 나처럼 말 많은 사람은 못 하겠더라고. 그렇죠. 페이스북으로 옮겼어. 인사말만 해도 끝나는 네. 그런 메시지.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아무래도 트위터 하시는 분들은 정치나 어떤 사상이나 뭐 이쪽 얘기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할 말 많으신 분들이잖아요. 아니, 저 많잖아요. 예. 근데 140자라는 것이 굉장히 강점이자 나중에 얘기할 거예요. 네네. 단점이에요. 네, 맞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이준희 앵커 안녕하세요. 김민희 앵커 안녕하세요. 저 오늘 열심히 이거 평론할 최요한입니다. 이래도 140자 넘어가. 그렇죠. 그죠? 네. 근데 그걸 딱딱딱딱 찌어서 얘기하는 거는 예전에 굉장히 강점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 강점이
나중에 성공의 함정이 되더라 이거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금 계속 그러니까 예고편 날리고 있는 거예요. 뒤에 그래요? 지금 준비하신 게 굉장히 많거든요. 강조를 너무 많이 해주시고. 우리가 빨리 알겠습니다. 끝내야 빨리 돼요.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페이스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역시 이거면 끝나요. 네. 좋아요. 오케이, 맞아.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좋아요 구걸하시는 분들도 너무 많고.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좋아요뿐만이 아니라 웃겨요, 화나요, 슬퍼요, 멋져요. 맞아. 감정 표현이 늘어났더라고요. 예, 감정 표현이 많이 늘어났어요. 네. 실제로 이용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역시 좋아요가 뭐 독보적이고요. 친구 기능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그 친구의 정보를 알 수 있게 되다 보니까 트위터는 일상을 알 그게 수 없었잖아요. 있죠. 맞아요. 그 친구의 친구도 연결이 돼요. 그렇죠. 맞아요. 그 친구의 따라가면. 친구. 그래서 내 전 여친도 연결이 되고. 진짜? 그렇죠. 네, 맞아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페이스북 친구 신청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거예요. 저희 직업이 아나운서다 방송인이다 보니까, 보니까 예. 다른 저를 친구 맺으면 다른 예쁘신 방송인들이 아, 친구 추가 연결이 되니까. 예,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악용을 하는 분들도 좀 계시고요. 예. 그런데 이제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그나마 휘발성이 트위터보단 덜하다 보니까 예. 마케팅으로 많이 이용을 해요. 많이 그래서 하죠. 광고 많이 하더라고요. 광고 굉장히 많이 하고 이것 때문에 오히려 더 시끄럽니다. 너무 무분별하게 광고한다. 내가 보고 싶지도 않은데 이게 그죠. 타임라인에 뜨니까 그 이유도 있습니다. 제가 예. 얘기할 거예요. 아니 근데 이런 이제- 페이스북이나 뭐 트위터 네. 보면 네. 내가 보고 싶지 않은데 보여지는 정보들이 있단 말이죠. 맞아요. 네. 그리고 뭐 우스갯소리로 인스타를 하는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잘 먹고 있다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렇죠. 네. 페이스북은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있다를 보여주기 위해서 한대요. 제가 그래서 그 그림도 하나 준비했습니다. 아 그래요? 총 SNS를 한 줄 논평으로 한 줄 논평으로. 예, 한 건데요. 우와. 싸이월드, 여기 있구나. 내가 이렇게 감수성이 많다. 어. 잘 아실 거예요. 페이스북,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있다. 오케이. 블로그는 내가 이렇게 전문적이다. 인스타그램은 내가 이렇게 잘 먹고 있다. 잘 먹고 있다. 그리고 카카오 스토리 같은 경우는 우리 아이 이렇게 잘 커요. 이거 아유. 진짜 공감 많이 됐고요. 맞아요. 우리 아이도 거기 저기 있어요. 예, 그리고 트위터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렇게 이상하다. 사실 이거는 좀 순화를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상하대. 내가 이렇게 뭐 약간 비속어, 예, 비속어가 들어가다 하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이상하다로 해봤는데요. 진짜 저는 저거 확 와닿더라고요. 특이해요. 근데 이런 SNS들이 대부분 다 인맥 기반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인맥 기반이어서 이런 것들을 보다 보면 내가 너무 피곤해요. 나는 집에서 일상적으로 밥 먹고 일상적으로 자는데 난 찍어서 올릴 수 있는 게 없어요. 난 애도 없고 뭐 밥도 그냥 내가 집에서 만들어 먹었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안 쓰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어떤 1인이라는 게 부각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혼밥 쪽 뭐 이런 게 되다 맞아. 보니까 옛날에는 어떻게든 관계를 맺어서 뭐 팔로워도 하고 팔로잉도 받고 막 이렇게 리트윗도 했었는데 하고, 그렇지. 지금은 트렌드가 좀 바뀌어요. 그래서 네. 어떤 경험, 감수성 맞아요. 이런 거에 더 집중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인맥 기반보다는 관심사 기반의 SNS들이 떠오르고 있더라고요. 관심사 기반.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관심사를 서로 공유할 그렇지, 수 있는 공유할 수 SNS들이 있는. 많이 그렇죠, 나오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뭐 인스타그램도 인스타그램. 있고요. 핀터레스트도 있고요. 핀터레스트. 우리나라의 토종 SNS인 빙글도 여기에서 빙글. 특히나 여기에서는 이제 그 주제들이 있어가지고 그 주제들을 서로 공유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SNS예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요거 해시태그. 해시태그. 네, 해시태그. 요번에 다 아실 거예요, 아마. 네. 요거 이제 샵을 붙여가지고 샵을 자기의 붙여서. 그 중심 단어를 설명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해시태그로 이런 포스팅도 검색을 할 수 있고, 네, 내가 해시태그만 잘 걸면 또 팔로워 수도 늘 수 있어서 늘 수 있고. 이 관심사 SNS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시태그 딱 하고 이준이 잘났다 뭐 이렇게 하면 근데 그런 검색이 잘 안 될 거예요. 안 돼? 많이 써야 되거든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해시태그 문화 자체를 많이 정착시키기도 했고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혼자 뭘 해도 네. 그냥 내가 사진첩으로 기억에 남고 싶어서 올리는 그쵸. 경우도 굉장히 많고 그러잖아요. 개인적인 앨범으로도 쓰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인스타 얘기는 했습니다만 사실 인스타도 그렇게 새롭진 않은 것 같아요. 저한테는 인스타도 이제 너무 많이 하시고 이제 끊으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다 보면 좀 새로운 SNS가 계속 좀 등장을 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은 성공했거든. 그렇지, 더 이상 뭘할 성공해서 필요가 없으니까. 거기서 변화를 안 주니까 변화를 안 주니까 성공의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네네네. 성공의 함정의 유일에 빠지지 않는 것이 네. 바로 페이스북이라는 거죠. 네. 오, 그래요? 네. 근데 지금 페이스북이 여전히 뭐 미국에서 조사를 했어요. 미국에서 2016년 2월에 어떤 앱들을 많이 쓰는가를 조사를 했는데 1위가 단연 페이스북이긴 하더라고요. 네. 얼굴책. 네, 여전히 뭐 인기가 좋긴 한데
그 다음으로 이제 인기를 끌고 있는 SNS를 보시면 인스타그램이에요. 인스타그램. 네. 인스타그램이 전체 순위 중에 9위를 차지했고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좀 익숙하지 않지만 핀터레스트가 그러니까 저게 참 15위를 차지했어요. 좀 그만큼 많이 쓰고 있어요. 생소해요. 난 몰랐어요. 핀터레스트는 뭐 내가 글을 올린다라기보다는 그 관심사들을 내가 이렇게 등록을 해놓으면 그 관심사에 관련된 이미지나 글들이 계속 나한테 들어와요. 어렵더라. 좀 어려운 거예요? 나 어제 가입했거든요. 네. 가입하다가 포기했어. 왜요? 어려워. 관심사만 선택하면 되는데? 관심사만 선택. 그렇습니다. 긴장을 놓으면 뒤처지게 돼 있어요. 글쎄 말이야. 오늘 쉽지 않아요. 다시 가서 한번 해보려고. 또. 그래서 저는 오늘 한번 해봤는데 관심사만 딱 했더니 정말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글하고 사진들만 쭉 뜨는 거예요. 이게 뭐 빙글이랑 비슷한 거예요? 빙글이랑도 비슷하긴 해요. 근데 빙글도 그런 커뮤니티 기반, 그러니까 얘도 어차피 비슷하게 그 주제가 다 나눠져 있어요. 맞아요. 예를 들면 네이버 카페처럼 나눠져 오케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 빙글에도 그 네이버 카페와 같은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고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네. 그래서 내가 관심 있는 카페에 등록하는 것처럼 거기 빙글에서도 그 커뮤니티를 등록하면 계속 피드를 받아볼 수 있는 저렇게 거죠. 여러 가지가 쫙 있어요. 네. 그래서 저렇게 보면 정말로 내가 관심 있는 글들만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관심 있어서 올리는 글들도 저렇게 분류가 되고. 아.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는 뭐 저걸 누가 올렸는지는 관심이 없어요. 내가 무슨 컨텐츠를 보고 싶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굳이 친구가 아니더라도 그렇죠. 친구가 아니더라도 상관없어요. 만약에 뭐 저 사람이 올린 글들이 마음에 들면 내가 친구를 걸 수도 있어요. 근데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 어쨌든 그 주제에 계속해서 글이 올라오면 내가 그걸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최대 강점인 것 같아요. 참 그거 그러니까 귀찮거든요. 만약에 친구를 맺으면 나는 그 사람의 육아 생활에 대해서 알고 별 싶지 관심이 않은데 이게 자꾸 뜨니까 그렇지. 그렇다고 친구 끊기는 좀 그쵸. 매정해 보이고 애매하고. 예, 뭐 그랬었는데 지금 이렇게 변화를 보자면 이젠 꼭 친구가 아니라도 진짜 내 관심사만 추려가지고 맞아요. 예. 그래서 그 아까 해시태그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그래 예시로 인스타그램에서 해시태그를 하나 검색을 해봤어요. 네. 여의도 맛집을 검색을 해봤거든요. 화면으로 보시면 그 여의도 맛집에 대한 포스트가 이렇게 쭉 나옵니다. 와우. 음식 사진 쭉 나오죠. 쫙 나오네. 그래. 그러면 이거 보고 내가 메뉴판처럼 뭘 먹을까 하다가 거기 사진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딱 고르면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 관련된 가게가 딱 나오겠네. 그렇죠. 이제 거기에서 이제 밑에 이제 이름이 나오죠. 뭐 어디에서 나 이거 뭐 먹었다, 우리 오빠랑 먹었다, 뭐 이런 식으로 글이 나와요. 그 지금 보시면 28,000개가 넘게 여의도 맛집으로만 저기 컨텐츠가 형성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것도 보면 사실 트위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개방형 SNS였어요. 네. 아무나 다 볼 수 있게. 그런데 페이스북은 상대적으로 좀 폐쇄적이었거든요. 폐쇄적이었죠. 왜냐하면 친구를 맺어야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컨텐츠들이 따로 있으니까. 예. 그런데 이제 인스타그램 그리고 뭐 빙글 이런 것들은 이제 이게 혼합된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였을 때도 볼 수가 있고 내가 검색을 해서 추려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대세 자체가 좀 변화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도 저도 빙글은 몇 번 해봤었거든요. 괜찮더라고요. 맞아요. 이제 지금 빙글 얘기하고 전체적으로 그림 얘기했는데 제가 지금 정작 얘기하고 싶은 거는 싸이월드라는 거 있잖아요. 진짜 추억의 추억의 싸이월드입니다. 싸이월드. 없어졌잖아요, 싸이월드. 저는 앞에서부터 왜 이렇게 싸이월드를 얘기하시는지 전 지금도 궁금해요. 싸이가 부활합니다. 가수 싸이. 가수 싸이 아닙니다. 싸이월드가 네. 예전에 추억의 도토를 갖고 있었던 싸이월드가 이제 부활하려고 부활의 시동을 걸고 있어요. 한 재작년 이맘때도 부활한다고. 그치. 작년 이맘때요. 작년 이맘때. 작년 이맘때. 막 하는데 안 됐던 거예요. 네, 그러다 안 결국 문 닫았던 걸로 난 문 기억해요. 닫았던 네, 거죠. 네. 지금 가보면은 있어요. 아, 있긴 싸이월드가 있어요? 있어요. 이렇게 싸이월드에 있으면 딱 있어요. 근데 베타 버전으로 나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생각해보면은 한때 정말 뭐랄까 어마어마했죠? 어마어마했습니다. 일기장에다가 나는 저 오늘도 보인다. 슬퍼. 나는 오늘도 눈물을 흘린다. 그렇죠. 그렇죠. 나는 오늘도 음악을 듣는다. 왜? 음악만이 나라에서 뭐 허락한 뭐지? 마약이니까. 마약이니까 이런 거. 지갔다. 아 저거 채연 씨. 예, 네. 맞아요. 저 눈물 아직까지 그 흑역사로 남아있죠, 예, 채연 씨.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지금 프리첼에 예전에 있었던 프리첼이라고 기억나요? 프리첼 진짜 옛날 아니 초등학교 PC 때 했던 통신 것 때부터 같은데. 시작해서 천리안, 나우누리, 하이텔, 피스통신 커뮤니티 네. 그 역시 관심사 기반이었거든요. 그렇죠. 관심사 기반으로 모였었던 거기서 넘어가서 그냥 알럽스쿨, 다모임, 그건 학교라는 게 있었잖아요. 맞아요. 학교라는 거 세이클럽, 세이클럽. 10만이 프리첼로 넘어갔어요. 그러다가 드디어 나타났던 거지 싸이월드가 싹쓸이했죠 미니홈피로. 맞아요. 그 미니홈피가 있었을 때 제가 많은 정치인들한테 컨설팅을 해줄 때 빨리 미니홈피를 만드세요 했거든. 그럼 집에 가서 자기가 만들면 되잖아. 네. 그걸 또 돈 주고 의뢰를 해요. 저 근데 죄송합니다만 예. 최평님 이거 싸이월드 할 때가
대충 나이가 언제? 대충 나이가 몇 살이냐? 이게 언제까지 있었지? 저희는 중고등학교는 그죠? 한 30대? 10년, 15년 전까지. 30대? 아, 30대. 30대. 15년 예. 전. 이제 나이 파악하려는 거죠. 그러다가 이 페이스북하고 트위터로 넘어가는 겁니다. 네. 이게 사실 미니홈피 1촌 몇 개 도토리 굉장히 히트를 쳤었거든요. 그야말로 인맥 기반의 SNS였죠. 그럼요. 네. 그런데 싸이월드가 지금 다시 탄생한다고? 다시 부활한다고? 트렌드가 맞을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을까요?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은 이게 그 프리첼의 창업자 전재현 대표가 네. 에어라이브라는 동영상 회사예요. 동영상 네. 메시지 회사인데 여기가 그 싸이월드랑 같이 결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영상 메시징을 기반으로 하겠다는 거야. 동영상 메시징? 예. 아 근데 이거야 뭐 이미 다른 데서 다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무슨 아프리카 TV 같은 거야? 아니면 그러니까 아프리카 TV도 비슷한 거고. 네. 그 왜냐하면 퀄리티는 되게 좋아요. 네. 에어라이브는 퀄리티는 되게 좋아요. 네. 근데 이것이 과연 싸이월드랑 같이 합쳐졌을 때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어떤 시너지를 낼 수 있는가? 그러니까 전지현 대표를 인터뷰했을 때 그런 얘기 합니다. 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지금 에어라이브의 기술력이 있다. 네. 근데 싸이월드의 역사도 있고 네. 아직 빠져나가지 않은 수많은 회원들이 있거든요. 네. 그걸 다시 결합하면 살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물론 싸이월드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만 아이디 기억나요? 그거 기억 안 나요. 패스워드 기억나요? 그게 예전에 네이트랑 통합되면서 네이트닷컴인가 그랬어요. 그게 또 오케이. 비밀번호가 맞아. 다 바뀌고 그죠? 이래서 맞아. 하나도 이제 기억이 없어요. 나도 있거든요. 네. 그때 백업하라고 해서 부랴부랴 백업하고 있는데 네. 잊어버렸어. 네. 근데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저는 과연 개인적으로 옛날에 제 흑역사를 들추고 싶지가 않아가지고 그거 없어졌을 거예요. 이제. 그냥 사라졌으면 좋겠다라는 근데 생각도 좀 이게 하는데 이게 옛날에 그 자기의 흑역사이기도 하지만 네. 어떤 사람들은 나의 과거의 추억일 수도 있었던 거야. 내 과거의 영광. 네. 그 시절을 다시 보고. 영광. 그렇지, 그렇지. 수년 전 당신은 이런 일을 중고등학교 때 했어요. 잘 아, 이런 나갔던 거. 이준희의 모습, 뭐 이런 거지. 그래요, 맞아요. 많은 여학생들을 쫓아다니는 이준희의 모습, 뭐 이런 거지. 그러니까 이게 웃긴 게 뭐냐면은 과연 이게 대박이 되겠느냐. 싸이월드 역사 데이터 회원 브랜드 그대로 있거든요. 네. 이 싸이월드를 하겠다는 거예요. 네. 근데 동영상 메시지는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이 시장이 열리겠느냐는 네. 난 아직까지 의문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게요. 왜냐면 나머지 지금 내가 아까 이야기했던 건 뭐냐면 페이스북도 라이브를 하잖아요. 하죠. 아, 라이브 방송 라이브 요즘에요? 방송이 네. 하잖아요. 네. 근데 다른 거다 경쟁이 된다는 거거든. 과연 경쟁이 되겠냐? 나 굉장히 걱정되고 있거든, 사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자면은 네. 지금 왜 제가 성공의 함정을 얘기하냐면은 과거에 성공했던 것을 그대로 가져가려는 거 아니냐. 오는 10월 달에 나오는 싸이월드를 딱 까보니까 네. 예전에 익숙했던 거, 그래, 한두 번 할 수 있겠지. 그쵸.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은 성공 못 하거든요. 그쵸. 자, 트위터가 아까 140자였잖아요. 네. 네. 지금 140자에서 더 넘어가서 만자까지 가능해요. 네, 네. 트위터가. 아, 쓸 수는 있네요. 네, 늘어났어요. 가능해요. 오, 왜 늘어나기로 그러냐면은 140자의 강점을 갖고 있다. 거기에 안주했던 거야. 거기에 안주하니까 더 이상 발전이 없는 거예요. 페이스북은 계속 인스타그램 인수하죠. 지금 360도 영상 기능 인수하죠. 360도 사진 업로드 기능도 맞아요. 있죠. 그쵸. 이게 계속적으로 기능들이 추가되면서 그 유저들을 끌고 오니까 네. 발전하는 거거든. 맞아요. 근데 다른 거는 140자 성공 하고 여기서 딱 멈추는 거야. 여기는 우리의 테리토리. 어. 넘어오지 마. 약간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나의 저 아이덴티티를 딱 가지고 있는 건 중요한데 네. 여기에서만 멈춰 있으면 안 되지. 다음 목표가 가상현실, 가상 증강현실, 인공지능 뭐 이렇게 최신 서비스에 접목하는 페이스북은 성공하는데 더 이상 못 가더라. 그런데 지금 프리첼을 성공시킨 전지현 대표가 에어라이브라는 것을 성능이 좋다고 해서 과거에서 싸이월드랑 합친다. 성공할까? 모르겠어요. 이 부분은 가봐야 될 것 같다. 10월 달에. 그러게요. 문을 까봐야겠다. 과거의 영광을 생각하던 이준희 같은 사람이 맞느냐? 흑역사를 지우고 싶은 김영남 앵커 같은 사람이 맞냐? 자,
엘렌 랭거라는 하버드 심리학 교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바로 이 성공의 함정, 과거 크고 작은 성공 전략이나 경험에 도취해서 급변하는 시장 요구를 따라가지 못하는데 몰락하는 현상을 바로 성공의 함정이라고 합니다. 아니 그럼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싸이월드가 이제 새롭게 떠오르는 기술들을 이제 다시 그렇죠. 장착하고 이제 나간다라는 뜻 아닙니까? 그렇죠. 네. 네. 뭐 성공 이거 근데 모바일로도 없다고 된대요? 보시죠. 모바일 기반으로 하는 거죠. 모바일 기반으로. 근데 이게 그렇게 될는지 안 될는지 몰라. 실제로 10월 달에 문을 탁, 지금 베타 버전이라서 안 되지만 탁 열어봐야 아는 거지. 그렇죠. 하긴 좀 근데 그리고 걱정되는 건 좀 이렇게 늦게 출발하는 사람들은 뭔가 혁신을 딱 해가지고 오히려 역전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보다 계속 한번 뒤처지기 시작하면 계속 뒤처지는 경우들이 좀 있더라고요. 힘들죠, 그래서 좀 역전하기가. 걱정이 되네요. 네. 맞아요. 여기서 딱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개념 한마디만 할게요.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네. 자, 우리가 SNS의 그 수익 구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좀 해보자고요. 네. 왜냐하면은 페이스북 돈 내고 해요? 아니죠. 아니죠. 페이스북 네. 돈 내고 하지 않죠. 광고가 붙잖아요. 광고가 붙죠. 네. 근데 그 광고가 어떻게 나오냐고. 모르죠. 자, 내가 말씀드릴게요. 페이스북의 수익 구조는요. 네. 보통 자, 수용자 시장이 있고 네. 광고 시장이 있어요. 네. 자, 페이스북이 사용자 광고주를 이어줍니다. 네. 뭘로? 자, 공짜 서비스로 주죠. 사용자의 데이터를 페이스북이 가지고 넘겨줍니다. 광고주로. 네. 그리고 광고주는 광고비를 줍니다. 이때 이준희, 김영놈 넘겨주는 게 아니에요. 이준희의 관심사, 김영놈의 관심사, 빅데이터네요, 이런 거. 맞아요. 빅데이터지. 내가 페이스북 한번 광고 해봤거든요. 네. 그게 디테일하게. 나이대를 설정할 수 있고, 그럼. 국가를 설정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의 관심대를 설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광고를 뭐가 내가 되냐면은 거기에 따라 돈을 내가 내야 되는 게 달라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게 그냥 정보를 넘기는 게 아니에요. 아주 그 사람의 관심사라든지 그래서 자기한테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광고를 딱 보게 되는 페북에서 그 예전에 자기가 한번 찾아봤던 정보들이야. 맞아, 그래서 맞아, 들어오는 맞아. 거야. 그래서 두 가지 중요한 거. 첫 번째 페북 정보로 한양에서 김서방 찾기가 가능하다. 페북 정보로. 두 번째 페북 정보로는 내 것 아닌 내 것 같은 내 정보라는 거야 그게. 이거 썸가요? 지금 가사 그건데 내 여기서 것 다시 아닌 한번 내것 세대의 같은. 장벽이 느껴지는. 지금 해보려고 뭔지는 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어마어마한 숨겨진 기능들이 이 페이스북이 공짜로 사용하는 거지만 뒷배경이 쫙 깔려 있더라. 이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싸이월드도 할 수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문제가 그거지. 그게 그게 안 가능하냐 돼. 안 되느냐야. 아. 그게 가능하면 성공해요. 그게 안 되면은 내 것 아닌 내 것 같은 내 정보가 되면은 네. 되는 거고 네. 안 되면은 네. 실패하는 거라는. 근데 아직 이런 정보가 없잖아요, 싸이월드는. 아니 지금 싸이월드 있지. 지금 아주 전에, 10년 전. 그 전에 있던 그것이 업데이트가 되는 거지 사용하게 네. 되면은. 그러니까 그 사용자들이 다시 복귀를 해야지만 복귀를 해야 일단 가능한 선결 거죠. 과제가 해결되는 예. 거네요. 고객에게 정보를 광고 시장에 판매할 수 있는 데이터 메이킹 능력이 되느냐, 예. 안 되느냐에 대해서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예요. 물론 서비스가 이렇게 공개가 돼야겠지만 그냥 우리 설레발로 설레발로. 만약에 10월 달에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공개된다고 하면 저는 근데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일단 계정이 생각이 나질 않고 그치. 그 계정을 다시 복구하는 데에 따르는 내 핸드폰의 그런 뭐 인증과 그런 인증과 여러 가지 절차들 절차들. 너무 귀찮단 말이죠. 저한테도 물어봐 주세요. 아, 예, 여쭤보려고. 한 번은 들어가 볼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궁금하니까 한 번은 그거는 한 번 들어보지. 들어가 봐. 그 로그인하면서 그때, 실패해서 안 해. 아니, 그때 그거 장치를 해야지. 그때 유저들의 마음을 끌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거기에 여러 가지 이렇게 뭐 뿌리겠지. 뭐 필요한 것들 쫙쫙 뿌리겠지. 네. 낚시 밥을 던지면 그러니까 내가 물겠지. 로그인을 하고 싶을 또로. 만큼 그렇지. 그런 뭔가 떡밥을 날릴 그치. 것이다. 근데 난 낚이지 않을 거예요. 너무 경사가 우리는 어려운 많아서. 사람들이거든요. 네, 우리는 어려운 사람들이라 모바일로 진짜 편하게 하지 않는 이상 그치. 글쎄 한 10월 기다려 봐야 될 것 기다려 봐야 같은데 돼. 얼마 안 남았네요. 어쨌거나 우리나라에서 워낙 한때 진짜 어마어마했던 어마어마했어요. SNS 시초이기도 전국민이 다 하고 썼죠. 예, 어떻게 그녀는 될지 시집 가서 잘 살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 거 궁금해서 들어가시는 그녀죠? 분들도 그녀. 네. 그렇죠. 네, 사- 알겠습니다. 사업은 저는 장가 가서 애 셋 낳고 잘 살고 있잖아요. 아, 예, 네, 맞아요. 그녀도 시집 가서 잘 살고 있어요. 네. 한번 10월이 되면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은 해봐야 될 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SNS 저희가 물론 이제 페이스북부터 해서 뭐 쭉 시작하긴 했습니다만은 결론은 그래서
우리가 싸이월드가 정말 부활할 수 있을 것인지로 한번 결론이 도출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다면 이제 각자 한마디씩 결론 직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론가님부터 싸이월드 얘기했으니까 네. 한번 맺어주시죠. 싸이월드뿐만 아니라 페이스북을 비롯한 많은 대한민국, 아니 전 세계의 많은 SNS가 성공하는 방식. 그걸 딱 제가 던져드릴게. 네. 자, 개발자들 잘 들으세요. 자, 혁신 곱하기 혁신 곱하기 혁신 곱하기 무한대. 아,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혁신은. 근데 내가 아까 왜 우리 제목이 뭐야? 성공의 함정이잖아. 140자에 머물러 있는 트위터는 실패했어요. 그렇지 않은 페이스북이 성공했어요. 혁신 무한대. 개발자들은 각오하십시오. 한 달 반 남았으니까 계속 싸이월드 혁신이 좀 됐으면 좋겠고. 네. 그리고 이제 이준희 앵커 결론 직설 처음입니다. 네, 평론가님의 말씀은 뭐 물론 말씀 좋지만 이게 너무 어려워요. 노력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네. 저는 지금 뜨고 있는 거라도 잘해보자라는 의미에서 해시태그만 잘 사용해도 SNS 잘 쓸 수 있다. 해시태그. 싸이월드에서 그래, 해시태그 뭐 요즘 워낙 트렌드니까 이 부분들도 잘 응용을 해서 좀 적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론 직설 좀 트렌드가 바뀌는 것 같아서 이렇게 정해봤어요. 연계, 감성, 1인 미디어.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도 트위터를 넘을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페이스북은 유튜브, 뭐 네이버 계속 연계가 가능한 또 그래요. SNS이기도 맞아요. 하고요. 감성을 계속해서 자극하고 있기 때문에 트렌드가 역시 빙글 같은 경우에도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었고, 그리고 생방송 혼자여도 1인 미디어가 가능한 매체여야 돼요. 이제 맞아요. SNS 맞아요. 같은 경우에는 과연 이것들을 나중에 싸이월드가 충족시켜 줄지는 한번 10월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SNS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살펴봤고요. 최유한 경제평론가 이준희 앵커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